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과 대륙의 군사적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이를 지원하러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두 항모 전단이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얼마나 더 우월할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항상 자신들만 세계 최강이라 부르짖는 저 대륙 국가의 랴오닝 항모의 실체는 어떨지 진짜 세계 최강 항모 전단인 미국의 루스벨트 항모의 전력과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랴오닝함, 우선 대륙의 랴오닝함을 살펴보면 만재 배수량 67,500톤이며 길이는 300m에 선폭은 73m나 되기에 크기로 봐서는 엄청난 대형 항모입니다. 여기에는 젠15 함재기가 10여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요. 대잠 헬기로는 G-18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의 해군과 해군 항공대 요원들을 대거 파견해 여러 노하우를 배워온 대륙은 훈련을 거듭하며 점차 더 익숙한 항모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랴오닝함의 함재기들은 이착륙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여기기도 했지만 랴오닝함은 실전 배치된 지 3달 만에 멀쩡하게 함재기들을 이착륙시키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랴오닝함은 훈련을 진행하던 중 미 해군의 함선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대륙의 랴오닝 항모 전단은 갈수록 훈련을 거듭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공군의 항공기들이 가지 못하는 먼 공해상에서 랴오닝함에서는 젠15 함재기들을 날려 상당히 앞서는 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랴오닝함의 함재기인 선양 젠15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의 원형기였던 T-10K3를 분석해 만들어낸 전투기인데요. 하지만 벌써 훈련 중 4대나 추락한 바 있는 문제가 많은 함재기이며 플라이바이 와이어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인 회사 방식이라 탐지거리가 아무래도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얼마나 나아졌을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젠15D에 EW 전자전 포드까지 장착한 것으로 보아 전자전기로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날개 아래에 AN/ALQ-218 전술 전파방해 수신기 포드와 최대 3개의 전술 전파방해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고 AGM-88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W 포드를 단 젠15가 실전 배치된다면 사거리 120km에 이르는 YJ-91과 같은 대레이더 미사일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제 성능을 발휘할지는 역시나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항모인 랴오닝을 호위하기 위해 대륙의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052D형 미사일 구축함 4척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052D형 미사일 구축함은 최신형 레이더로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에 필적하는 방공 능력을 갖췄다고 하며 장사정 대함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은 물론 선체를 스텔스화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장거리 대공 미사일인 HHQ-9을 장착하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의 실용 고도는 30,000m 정도에 사거리는 최대 1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항모 전단,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루스벨트 항모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루스벨트 항모 전단은 대륙의 항모 전단 따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에게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 볼 수 있겠는데요. 간단히 함재기의 구성만 살펴봐도 대륙을 절망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90여 대에 가까운 엄청난 수량의 함재기들이 운용되는데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널리 알려진 F-22조차 잡아버린 것으로 유명한 최강의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를 최소 4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EA-18G 그라울러가 뜨면 대륙의 젠15 함재기들 입장에서는 발사한 미사일은 엉뚱한 곳으로 고꾸라지게 되며 적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려울 판국입니다. 루스벨트 항모에는 최신의 함재기로서 최대 속도가 마 1.8에 이르며 다양한 무장이 가능한 강력한 함재기 F-18E, F-18F 슈퍼 호넷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실전 기록을 통해 검증된 함재기로서의 성능까지 가지고 있죠. AN/APG-79A4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서 즉시 조사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목표를 향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170km나 떨어진 거리에서 F-16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여기에 압도적인 탐지 거리를 가지게 해주는 E-2D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운용되며 항모는 다수의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공격 잠수함, 기타 호위함과 보급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 전단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모든 군사적 자산을 동원해 해군 통합 화력 관제 대공 방어, 이른바 니프카라는 전투 네트워크 체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이용해 미 해군은 먼 거리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한꺼번에 날아오는 다수의 미사일까지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는 초수평선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야오닝 항공모함 전단의 능력으로는 감히 비벼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2020년 3월 30일을 시작으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CVN-71 USS 시어도 루즈벨트의 승무원들이 질병에 걸려 골골댄 바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절대 걸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그 질병 말입니다. 2020년 4월에는 승조원 중 2,700여 명이나 되는 인원을 하선시킬 것이라 밝히기도 한 것처럼 이 항모의 승조원들은 한동안 감염 사태 때문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워낙 오랫동안 휴식 없이 활동해온 터라 승조원들이 많이 지쳐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체적인 전력에 있어서 상대가 안되는 랴오닝 항모 전단에게 조금이라도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